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를 위한 실시간 업무 모니터링을 설명드릴 오픈마루에서 근무 중인 안병욱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장점들을 좀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데모 위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총 크게 4가지 정도의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특징에 따라서 업무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이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호환성, 사스의 호환성 같은 것들을 파스 클라우드에서 검증하기 위해서 각각의 클라우드에 저희 사스형을 배포하는 그런 주제도 있고요. 그리고 트래픽 부하에 따라서 자동으로 자원이 확장되는 부분도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정 클라우드에서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다른 클라우드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페일오버를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의 업무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무엇인가를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는 CNCF 재단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정의하고 선언한 선언문인데요. 사실 이 내용들은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익숙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은 현대적인 퍼블릭 그리고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같이 동적인 환경에서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대표적인 기술로 컨테이너, 그리고 서비스 메시, 마이크로 서비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컨테이너나 마이크로 서비스를 좀 더 고도화할수록 업무에 대한, 특히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흔히 휘발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컨테이너 새로운 버전이 기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전 버전의 상태 정보를 남기지 않고 폐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 버전의 컨테이너, 즉 파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스 코드 변경이라던가 설정 변경이라던가 어떤 모종의 롤링 업데이트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1.1 컨테이너를 운영 중이실 때 1.0 버전의 컨테이너의 상태 정보는 남지 않게 되겠죠. 1.2 버전으로 롤링 업데이트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1.1 버전의 컨테이너도 없어질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정상적인 상황, 롤링 업데이트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진짜 문제는 장애 상황입니다. 1.2 버전의 컨테이너를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었는데 장애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쿠버네티스 같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 개입을 해서 당연히 자동으로 복구를 해주겠죠. 근데 장애가 발생한 컨테이너의 상태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 장애가 왜 발생을 했는지를 분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컨테이너 환경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스를 운영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장애를 막을 수 있을까 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은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도 다양한 기술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테스트나 장애 추적, 모니터링 같은 것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과 느슨한 결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과거와는 다르게 비동기 처리를 훨씬 많이 사용을 하는 아키텍처입니다. 또 자동 자원 확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스케일 인아웃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모니터링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쿠버네티스와 같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들은 쿠버네티스 이벤트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런 쿠버네티스의 이벤트라는 것도 모니터링을 면밀히 해야 실제 업무 모니터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사실 과거에는 CPU의 사용량은 몇인가, 메모리의 사용량은 몇인가, 디스크의 사용량은 몇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중요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이런 대규모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업무 중심, 애플리케이션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실제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K-파스 간 호환성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K-파스 클라우드별 배포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K-파스 구성 환경이고요. 저희는 우선 세 가지의 클라우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의 네이버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칵테일 클라우드를 활용을 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클라우드에 저희 사스형 제품인 오픈마루 APM을 배포를 한 상황이고요. 당연히 각각의 클라우드에는 업무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배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파스 형태로, 특히 컨테이너 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특정 K-파스 벤더에 종속되지 않고 다른 클라우드들로 상호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 이식하기에 좋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스형 APM을 각각 클라우드별로 배포한 흐름을 살펴보면은 우선 개발자가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소스 코드를 소스 코드 저장소에 푸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빌드 서버, 저희는 젠킨스를 사용을 하였는데요. 젠킨스 서버에서 소스 코드 저장소에서 코드를 가져와서 빌드를 하겠죠. 근데 파스 환경이다 보니까 단순히 애플리케이션 바이너리 파일로 이런 운영을 하기는 어렵겠죠. 컨테이너를 운영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컨테이너 이미지가 필요할 테니까요. 그래서 젠킨스 서버에서 애플리케이션 빌드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이미지 빌드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이미지를 각각의 파스에 이미지 레지스트리로 푸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파스에서는 새로운 컨테이너 이미지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운영을 하게 되는 환경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Git에 우선 소스가 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상적으로 동작시킬 젠킨스 파이프라인, CI/CD 파이프라인이 있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럼 이 CI/CD 파이프라인을 동작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동작을 시키게 되면은 우선 애플리케이션 빌드를 하고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 빌드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각각의 파스 클라우드에 배포를 하게 되는 CI/CD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파스 클라우드에 배포가 된다라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당연히 접속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 클라우드의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이 정상으로 되는 것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트래픽 부하에 따른 자동으로 자원 확장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이 화면이 조금 느리네요. 네. 이번에 순서도 설명드리면은 앞서 설명드린 환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각각의 세 개의 클라우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클라우드에 저희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해 놓은 상태고요. 사용자들이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다가 트래픽 부하가 더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각각의 클라우드에 있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의 컨테이너들이 자동으로 확장이 되는 오토스케일링 데모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스케일링들을 오픈마루 APM, 사스형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클라우드의 애플리케이션 상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의 상태를 확인을 해보면 각각 컨테이너 하나, 즉 파드가 하나씩 동작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트래픽 부하를 발생을 시켜서 저희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오토스케일링, 즉 자동 자원 확장이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뭔가 번개가 번쩍번쩍 같은 이모티콘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는 한 개, 각각 클라우드에 한 개의 컨테이너, 파드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부하에 따라서 각각의 클라우드에 최대 3개씩 늘어나서 최초에는 3개의 파드로 운영 중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9개의 컨테이너로 자동으로 늘어나서 운영을 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네, 그 다음은 업무 애플리케이션 장애 시 페일오버 동작 관련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선 환경과 다르지 않고요. 각각의 3개의 클라우드에서
특정 클라우드에 장애가 발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애가 발생한 클라우드에서 운영 중이던 전자정보 프레임워크가 다른 클라우드에서 정상적으로 늘어나서 운영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용자들은 당연히 장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는 클라우드에는 트래픽이 들어가지 않게 되고요. 다른 정상적인 클라우드들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 장애가 생겼다고 가정을 하기 위해서 그냥 극단적으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의 파드, 컨테이너 개수를 아예 0개로 만들어 버리고요. 다른 정상적인 클라우드에서는 한 개씩 컨테이너, 파드가 운영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면은 아까는 3개 전부 다 모니터링이 되고 트래픽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지금은 한 화면은 화면이 변하지 않고 있죠. 이거는 트래픽이 들어오지 않는 거고요. 다른 화면들에서는 아까와 같은 번개가 번쩍번쩍하면서 뭔가 기둥 같은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장애가 났다라고 가정하는 클라우드들의 컨테이너를 커버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늘어나고 페일오버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파드 단위로 다시 보면은 당연히 장애를 가정한 클라우드에서는 0개로 되어 있고요. 정상적인 2개의 클라우드에서는 4개씩 총 8개로 늘어나서 서비스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접속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장애 클라우드에서는 에러 페이지를 출력하는 반면에 다른 2개의 클라우드에서는 정상적으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접속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총 3가지의 데모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K-PaaS 클라우드 간 상호 호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SaaS형 제품을 각각 클라우드에 배포해보는 데모 하나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트래픽 부하에 따라서 자동으로 자원이 확장되는 데모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클라우드에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다른 클라우드들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하는지 호환성을 체크하는 것들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주의 깊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멋진 발표 감사드립니다.